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맞서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래도 법과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어렵고 외울 부분도 많습니다. 논리력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시험인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세법은 정말 정확한 용어 그리고 계산법, 이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출제 비중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분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무에 적용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지요. 이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들과 접목시켜서 또 판례도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법 강의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했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본공제 등등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양도했을 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산합니다. 합산한다고요. 합산,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산은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3호는 3호끼리, 즉 같은 자산은 합산하지만 다른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도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에서 2월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수에 팔았다. 여러 번 팔다 보면은 뭐다? 합산해야죠. 결손금이 났다. 결국 손해난 금액, 양도차손이죠. 이럴 때는 합산하는데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호 기타 자산까지 2호, 3호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토지와 주식을 팔았네요. 토지와 주식은 같은 자산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공제분, 손해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 얘기네요. 이 얘기는 다 결론은 뭐다? 다만 차기 이후, 차기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없다. 올해 손해나면 양도세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이익에서 공제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있다라고 나오네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차감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실질소득. 실질소득. 소득금액이 나오네요. 그럼 일단은 식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번 거잖아. 이거를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갔죠? 기본 공제를 해줘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기본 공제는 항상 어디서 차감한다? 소득에서 차감한다. 자, 그럼 기본 공제 적용 대상이 나오네. 모든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장특 공제는 세 가지만 해주죠. 토건, 조만. 이해는 다 해줘요. 왜? 모든 양도자산 팔 때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다 해준다. 단 뭐를 제외하고는 다 해준다? 미등기. 그래서 미등기는 투기 목적이므로 기본 공제도 안 해줘요. 미등기는 장기도 공제받을 수 없고 기본 공제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이제 공제액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여기에서 소득별은 뭐다? 역시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같은 혹길이 250, 250, 250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네요. 이 용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득별. 그래서 시험은 뭘로 나올까요? 자산별. 틀린 번이네요. 틀린 말. 왜 소득별이다? 소득이 있어야 차감을 할 수 있죠. 자산에서 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 250은 자산별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무슨 지문이냐. 일반 소득과 감면 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동일 연도에. 그럼 이 기본공제 250만 원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죠? 세금을 절세하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과 감면 소득, 왜가 이거 일반 소득이에요. 그러면 감면이란 뜻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250을 뺄 때는 뭐를 먼저 뺀다? 왜? 일반 소득을 먼저 뺀다고요. 먼저 빼되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250은 연 누적해서 250입니다.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일반 소득을 먼저 받고 어차피 감면은 세금이 없으므로 나중에 받아라. 그럼 둘 다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문이 나올 때는 외자가 들어가야 하는 지문이에요. 없다면 틀린 지문이다. 자, 그 다음 5번. 그래도 공유자, 공동소유 부동산을 팔았다. 그래도 공유자는 250만 원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공동소유 자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도 세금 계산할 때는 뭐다? 개인별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각자 25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가 끝났네요. 그래도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했네요.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절대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니까 3년 이상 보유해야죠. 오른쪽은 기본 비용을 빼니까 무관하다. 보유기간 안 따진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제 대상은 장기 보유 부동산만 해주죠. 토, 건, 조만. 그러나 이쪽은 모든 양도자산. 왜? 모든 양도자산 팔 때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단 공통사항은 뭐예요? 미등기는 투기 목적 둘 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적용하죠. 어떻게? 이거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 자산별로 각각 공제. 1세대 1주택과 2회로 나누어서 그 다음 이쪽은 동일하게 공제한다. 어떻게? 소득별로 연 250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문 여기는 소득에서 빼는 게 소득별. 여기는 자산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제하니까 자산별. 이쪽은 소득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 때는 해외 부동산 팔 수 있죠? 국외 나오면 장기는 배제합니다. 이 장특공제는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죠. 우리나라 것만 빼줘요. 국외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외는 배제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투입되니까 빼주고,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공제받나요? 미등기 빼고. 그리고 장특공제는 뭐다?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배제한다. 국외. 그러나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가 끝났네요. 비교가.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이월과세란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뭐다?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 그래서 무슨 뜻이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누구에게 징해합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뭐한다?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그래서 증여. 그래서 증여받은 토지를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는 가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증여하는 거라고요. 증여.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왜 있을까요? 가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더라. 가족을 통해서, 즉 배우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3억에 취득합니다. 그럼 지금 팔려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10억이네요. 그럼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갑이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를 딱 하니까 평가해 보니까 8억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증여를 받았다. 그럼 취득가액이 8억으로 변해. 그럼 10억에 팔았죠? 그럼 2억 남았잖아. 그래서 갑이 직접 팔면은 7억 남았죠.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파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파니까 8억에 증여받아서 10억에 팔더라. 양도세 무지무지하게 포탈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취득가액 얼마를 적용한다? 3억. 그래야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2월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2월 과세. 그래서 증여자와 수중자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다. 그럼 뭐를 증여하느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토, 건, 특만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이럴 때는 뭐다? 세금, 양도세를 감소시켰으니까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죠? 단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예요. 수중자가 받고 팔았잖아요. 단 세금 계산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한다. 단 모든 납세 의무자는 받아서 판 자, 수중자. 자, 그리고 증여세가 있다면 이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 그럼 증여세 납부했죠. 양도세도 납부하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해준다? 필요경비.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필요경비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조세의 부담만 감소 여부 따진다 한다. 따집니다. 어떻게? 조세의 부담이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한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개정법이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2월 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가 3억 나왔네. 3억. 그러나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세가 5억이 나옵니다. 간혹 5억이 나왔을 때는 3억으로 간 게 아니라 큰 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된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네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와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세를 비교해서 뭐다? 큰 것을 적용하게 돼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2월 과세는 포인트가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세 가지 이게 뭐다? 2월 과세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무지하게 감소시켰으니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증여자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우회용도다. 증여 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네요. 이 용어는 뭐다? 글자 그대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이쪽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경우 이쪽은 배우자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기는 싫어. 안 하면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것을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한다. 즉 줄여서 우회양도.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우회양도에서 떼어먹었을 때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원리는 똑같아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제외.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 그 다음 이거는 다 되고 그 다음 몇 년 이내에 팔 때다 똑같아요. 5년 이내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팔았다. 그리고 형이 직접 팔 때와 비교해서 형이 팔았을 때 세금이 많을 때는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형과 동생이므로 뭐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돌려준다고요. 그리고 형과 동생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므로 부당한 거래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연대 문제입니다. 가족끼리는 없다. 가족이 아닌 자랑할 때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조세의 부담이 부당한 감소된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한다. 어떨 때? 수중자의 조세가 3억입니다. 동생. 형이 직접 팔았다고 가정하면 5억입니다. 동생은 3억이고 계산하니까 형이 직접 팔면 5억. 그럼 동생을 통해서 2억 띄어먹었네요. 그럴 때는 못 띄어먹게끔 뭐다? 직접 형이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라고요. 자, 이 부분은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위주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2월 과세.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 과세는 가족끼리 하는 거다. 뭐를 증여했을 때? 토건특.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 폭탄 맞죠? 옛날 취득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그래도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판자, 계산만 옛날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2월 과세는 포인트가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두 가지도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뭐다? 이 법은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3억이야. 적용 안 하니까 5억이야. 그럴 때는 큰 걸로 과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네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2가 있다고요. 이번에는 친인척을 통해서 바로 양도합니다. 남에게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친인척을 통해서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부담시킬 수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뭐가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이 부분입니다.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팔았네요. 양도세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네요. 양도세 줄어들잖아요. 고가 양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친인척과 짜고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높인 행위, 이 행위는 뭐다?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이 거래를 부인한다. 이번에 아셔야 될 거는 숫자입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거나 그 다음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할까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로.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판 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짜고 팔 수 있으므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는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 또는 뭘로 취득가액을 뭘로 구한다? 시가. 어떨 때? 둘 중에 하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일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는다고요? 시가로 적는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끝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1, 부인 2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2월 과세는 정확하게 이해한 후 정확하게 정리를 한 후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자.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세율로 들어가야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율. 세율이네. 이 세율은 암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나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면 세부담률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그럼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그럼 이 양도세는 특이한 게 있어요. 둘 이상.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둘 이상 팔 수 있죠. 이럴 때는 뭐다?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세율이 낮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이 부분이네. 1호자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호자산.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1호자산. 미등기로 팔았다. 투기 목적. 미등기는 70%까지 냅니다. 남는 거에 70%. 그리고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등기되면 보유기간이 길면 세금이 덜 나오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50% 뺏어가.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40% 뺏어가. 2년 이상이면 6에서 40 누진세율 제일 적게 나와. 예를 들어서 상가를 8개월 보유하다 팔면 50%. 상가를 미등기로 팔면 70. 상가를 1년 6개월 보유하다 팔면 여기에 들어가죠. 40. 상가를 3년 보유하다 팔면 6에서 40 누진세율. 이렇게 보유기간을 물어본다고요. 단 오른쪽.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미등기는 똑같고 1년 미만은 40이에요. 1년 이상은 6에서 40 이렇게.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될 때 상가나 땅을 팔 때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이 덜 나오겠죠. 집을 팔 때 과세한다 가정하면 최소 뭐다? 1년 이상 보유해야 돼. 1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러나 내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막 10, 20이 가산됩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 시험은 뭐만 관련이 있다?
2년 보유, 조정지역 등은 거주. 나머지는 이번 시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언제나 6에서 40. 그래서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 자산은 언제나 초과누진 6에서 40. 초과누진이에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이 나오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첫 번째 줄만. 시험은 첫째 줄만 나와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예요?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 나머지는 띄고 최고 40. 그래서 시험은 항상 첫 줄만 물어본다. 1,200만 원까지는 6%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나요? 부당이익계산 부인과 그리고 세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의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의 중간중간에 용어 하나, 아주 작은 용어 하나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세법, 법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 그리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표현이 달라짐에 따라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용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놓친 것 같다,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강의 내용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